다시 또 이제 겨울이 지나고 새해 들어서 이제 약도 또 선정을 해야 되고, 약도 뿌려야 되고, 처방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약에 대한 오늘은 금년 들어 처음 시작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최근에 나온 약재들, 금년도 신제품, 이런 것들 몇 가지를 좀 소개를 해드리고, 또 당장 처방을 해야 되니까 그 처방에 관한 얘기를 좀 이렇게 잠깐 제품 위주로 이런 제품으로 처방을 하면 좋겠다 하는 내용들만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농약을 강의하던 어떤 기본 틀이 아니고 오늘은 실제적인 사실적인 좀 알아야 될 것들, 당장 시급한 것들, 특히 신제품은 매년 회사들이 많은 제품을 쏟아져 내놓는데 회사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서 그 많은 회사들을 접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남부사님들은 정보를 얻을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꼭 알아야 될 신제품, 근래에 나온 것들 간략히 소개를 좀 해드리고 처방 얘기를 좀 하고 이렇게 하도록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최근에 출시된 과수 살균제, 요건 뭐 제가 작년에도 잠깐 소개를 했지만은 2023년부터 2025년 사이에 이 미기와 어워드 이게 이프플루페노킨이라는 신약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농민들한테도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나무병원들은 이런 신약을 쓰기에는 좀 가격적인 부분에 있어서 부담이 되지만은 농사를 잘 짓는 농민들은 신약이 나와서 반응이 좋으면은 효과가 좋고 그러면은 가격을 가리지 않고 신약을 찾았습니다. 농민들은 완벽한 방제, 하지만 우리 수목은 밀도를 줄이는 문제, 그래서 또 많은 면적에 뿌려야 되고, 그래서 가격도 중요하기 때문에 신제품에 대해서는 저런 것들이 나와 있구나라는 정도만 아시고 혹시 현장에서 방제를 하다가 기존 약재로 잘 안 될 때, 그럴 때는 이 신제품은 뭐가 있나 이렇게 관심을 가지면은 또 의외의 아주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기와 어워드 이런 제품들이 이프플루페노킨이라고 그래서 지난해부터 새로 나온 약제였고요. 요거 좀 전반에도 지난해도 소개를 한두 번 해드렸기 때문에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버픽스, 요건 이제 다사에 해당하는 이런 살균제인데 이것도 역시 흰가루병 이런 쪽에 이제 효과가 좋은 그런 제품이고요. 또 하나 누틴이라고 그래서 차삼에 해당하는 거, 식물 방어 기작을 활성화시켜 가지고 유도 저항성 이런 것들을 갖게 만드는 요건 이제 세균병 전문약, 누틴은 세균병 전문약, 미기와 오워드 버픽스는 곰팡이병 전문약 이런 살균제들이 나왔고요. 금년도에도 살균제가 한 두 가지가 새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매년 약제가 신물질이 나오는데 에, 많이 나오면은 한 뭐 네 배까지 나오고 없을 때는 한 두 가지 나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신물질 하나가 이렇게 나오는 데는 뭐 개발하는 데는 최소한 10년, 15년 이상 걸리고 3천억 정도의 비용이 들기 때문에 주로 다국적 기업들이 만들고 글로벌 기업들이 만들고 우리나라 업체, 우리나라 제조회사들은 이걸 들여와서 이제 원료를 받아서 생산을 등록하고 생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금년도 신제품 살균제로는 알투도 액상수화제, 그래서 나칠에 해당하는 이런 약제입니다. 그래서 흰가루병 전문 약제, 신물질이 처음으로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농민들은 어, 뭐 수박, 오이, 참외 이런 박과류, 호박 이런 데 쪽에서 하우스 농사를 지면서 흰가루병, 잿빛곰팡이, 잎곰팡이 이런 것들이 굉장히 피해가 많습니다. 우리 수목에 있어서는
흰가루병이 많이 나는 게 뭐 사철나무, 배롱나무, 뭐 이렇게 몇 가지 또 중국 단풍 이런 것들에서 흰가루병이 많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기존 약재들 수목은 비교적 기존 약재들 가지고도 잘 되지만은 농민들은 하우스 농사를 지면서 환기도 막 쉽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병이 발생하면은 계속적으로 약을 뿌립니다. 그래서 저항성도 빨리 오고 그래서 기존 약재로 방제가 어려운데 이런 신약재가 나오면 하우스를 짓는 이런 농가들은 무조건 신약재 효과가 뭐 기존 약재에 이제 저항성이 와서 안 듣기 때문에 이런 약재들로 아주 반기면서 한번 써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알투도라고 이게 식물질 식물질이기 때문에 기존 살균제들하고 교차 저항성도 또 없습니다. 기작이 좀 틀려서. 그래서 95% 이상 효과, 그리고 잔여력도 좀 오래 간다. 이렇게 회사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유묘기, 개화기, 고온기, 뭐 어느 시기에다 뿌리더라도 작물에 어떤 피해도 없고, 그래서 흰가루병약으로서 신약이 하나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레스큐어 액상소화제라고 요것도 이제 신규 물질 플루옥사 피프롤린이라는 이 성분이 이게 이제 두 가지 혼합제인데 요건 뭐냐면은 이 제품은 난균류 전문 약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난균류라는 게 역병, 녹균병, 찰록병, 뿌리썩은병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 수목 쪽에서는 뭐 노균도 그렇게 문제가 안 되고 뭐 역병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뿌리 썩은 병이 좀 나오죠. 그래서 뿌리 썩은 병 중에서도 뭐 피시움, 뭐 푸사리움, 뭐 라이족토니아 이런 것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 피시움이 가장 많이 나오는 거고 피시움이 난균류입니다. 푸사리움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불안전균이죠. 그래서 피시움에 의해서 나오는 뿌리 썩은 병, 잘록병. 그 농민들한테는 이런 그 고추역병 또 뭐 이런 녹균병 양파 같은 경우 봄에 비가 많이 오고 이렇게 되면은 녹균병 때문에 농사를 망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하우스 농사에서도 박과류에 특히 녹균병, 가지과 작물의 역병 이런 것들 때문에 농사를 망치는 게 많은데 그래서 이 난균류 전문 약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런데 이제 우리는 별로 이렇게 난균류에 대해서는 뿌리 썩은 병, 수목 쪽에서는 이 정도기 때문에 난균류 약제는 이런 것도 나왔구나라고만 지나가시면 되고 기존 약제로도 충분히 또 뿌리 썩은 병의 보조제로 쓸 때는 기존 약제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살균제 이렇게 딱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살충제는 최근에 나온 약제가 인시피오. 그래서 이것이 30번 계통의 약제로 요게 응애부터 시작해서 나방류까지 애지간한 해충들은 다 잘 잡습니다. 그래서 잔여력도 굉장히 오래 가요. 그래서 요게 약이 100ml 한 병에 5만 5천 원 정도로 굉장히 고가의 약제입니다. 그렇지만 농민들은 요 제품이 지금 이렇게 농민들한테는 대단히 인기가 있어요. 그래서 신젠타라는 글로벌 기업이 판매를 했는데 금년도부터는 다른 두 개 회사도 이게 이제 20표를 취급해서 한 3개사가 공급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100ml, 500리터용인데 요거 5만 원대의 약을 가지고 방제한다는 응애나 나방류를 방제하는 것이 병원에서는 좀 너무 고가의 약제이기 때문에 특별히 쓸 일은 없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이 인시피오를 어디에 쓰냐? 즉 다카라단이라는 진드기 빨간 진드기가 있어요. 유생해충으로 즉 우리 수목이나 이런 사람에는 큰 피해는 없지만은 봄철부터 시작해서 막 기어다니면서 피해를 어떤 이게 진드기의 종류인데 잔디밭에 앉아 있으면은 그게 막 손등으로도 올라오고 막 수없이 다니기 때문에 혐오감을 유발합니다.
이럴 때 이런 제품을 한번 싹 뿌려놓으면 효과가 굉장히 오래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작업이 필요할 때 이런 걸 주로 쓰지, 이렇게 비싼 응애약을 실제 수목에서는 활용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카드리온, 이피콘, 두레온, 요거는 이제 딤프로피리다즈 36번, 즉 현음기관에 작용하는 약제입니다. 현음기관에 작용하는 약제가 이렇게 기존 약제도 29번도 그렇고 몇 개 더 있습니다만은 현음기관에 작용해서 요걸 즉 흡즙해충, 흡즙해충의 흡즙해충 중에서 진딧물류, 가루이류, 깍지벌레류, 즉 흡집해충 전문약인 거죠. 이게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흡집해충은 4번, 그리고 29번, 그리고 이제 이게 36번, 또 흡집해충이 그 정도 흡집해충 전문약으로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4번은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요. 흡집해충에 수없이 많은 것들이 있죠. 그게 좀 굉장히 넓은데 36번 요런 거나 또 9번이 있어요. 4번, 9번, 29번, 36번 네 가지가 흡집해충 전문약인데 4번은 우리가 지금 오랫동안 쓰고 있고 이제 스펙트럼 자체가 굉장히 넓고 효과가 좋습니다. 그런데 4번의 문제가 뭐냐면 꿀벌 독성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규제를 받기 시작한 거고 9번이나 이게 29번이나 36번이나 이런 제품들 흡집해충 전문약이 나오긴 했는데 이런 제품들은 흡집해충 중에서 항범위안이 되지를 못하고 부분적으로 좀 이렇게 들어요. 근데 진딧물 쪽은 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흡집해충 전문약인데 이런 제품들은 4번 이후에 나온 제품들은 일단은 꿀벌에 대해서 다 안전하다. 요즘에 그래서 농민들한테도 이게 지금 농민들은 특히 진딧물도 저항성 이런 게 심합니다. 그래서 4번을 쓰니까 계속해서 쓰다 보니까 이게 저항성이 와가지고 이제 9번 쓰다가 뭐 29번도 쓰다가 36번이 나오니까 또 36번 이제 많이 찾습니다. 그래서 많이 쓰지만은 사실은 농업은 계속해서 약을 뿌리기 때문에 온실을 만들고 하우스를 가지고 거기서 쓰다 보니까 진딧물의 세대수도 연간 막 20세대가 넘어간다 할지 이러다 보니까 저항성이 빨리 오는 거죠. 하지만 우리 수목은 자연 상태에서 진딧물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는 않고 여러 세대가 한 해에 많이 나오지는 않고 또 이게 갖다가 약재도 우리가 어쩌다 한 번씩 뿌리기 때문에 흡집해충 진딧물류에 대해서 저항성이 그렇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4번 쓰다가 좀 이제 꿀벌 독성이 문제된다. 뭐 이럴 때는 이제 꿀벌 독성이 없는 약재 이런 약재로 찾아서 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36번이 나와서 요 36번도 4번하고 똑같이 입제가 있어요. 입제. 입제가 나오는 흡집해충 약재는 반드시 뿌리를 통해서 흡수된다는 장점이 있어요. 이게 없으면은 뿌리로 흡수가 안 돼. 1번, 3번, 1번 유기인계 카바메이트계, 3번 그리고 합성 피레스로이드계 이런 것들은 전부 뿌리로 흡수가 안 돼요. 다른 것들도 대부분이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4번 흡집배충약은 뿌리로도 흡수가 돼서 우리가 입제를 많이 활용하기도 하죠. 이게 36번도 역시 뿌리로 흡수된다는 이런 장점이 있는 약제입니다. 그 다음에 지난해 나온 제품 중에 입제, 토양살충제로 나온 게 있는데 4번하고 1번 유기인계, 즉 포스티아 제이트라는 1번 유기인계가 이게 선충탄이라는 게 있어요. 선충탄 액제가 소나무 재선충에 유일한이 등록이 되어 있어요. 소나무 재선충은 6번,
맥틴류 세 가지 있죠. 아바맥틴, 에마맥틴, 밀베맥틴 이렇게 세 가지가 나무 주사로만이 이렇게 하는 건데 이 선충탄 액제가 1번 포스티아데이트가 관주에서 소나무 재선충을 예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무 주사가 쉽지 않은 조형 소나무, 그 아니면은 반송, 둥근 소나무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주사를 했을 때 어느 약액이 어느 한쪽으로 몰리면 약해가 나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이렇게 토양에 관주를 해서 재선충을 방지할 수 있는 선충탄 액제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제품들이 혼합제로 나와서 즉 소나무 재선충을 나무 주사할 수 없을 때 이럴 때 또 활용도 하고 또 토양에 있는 즉 이게 4번하고 혼합제이기 때문에 즉 솔리복파리 막 토양 중에서 월동하는 거 이런 것들도 방제를 할 수 같이 겸해서 방제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토양 살충제도 등록 자체는 현재 안 돼 있습니다만은 이런 성분이 이렇게 등록이 돼 있다. 바이파입제라는 게 나왔다 그러면은 우리 스님들도 이게 이렇게 나중에 언젠가 응용할 일이 있을 때 그럴 때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나온 살충제입니다. 금년도 나온 살충제는 거의 지금 새로운 건 안 보여요. 그래서 새로운 것이 세 번째 살리부로 액상수화제. 요것이 선충약인데 요것이 신물질 하나가 있는 것 같고요. 나머지는 전부 현재 있는 제품들을 혼합제로 만들어 내놨어요. 그래서 청단이라고 요것은 4번하고 30번 지금 이게 아스타인프리드라는 4번의 흡주회충 전문약에다가 캡틴이라고 그래서 30번 요게 나방류나 총체벌레나 이런 쪽에 광범위하니 농민들한테 인기가 좋은 캡틴이라는 성분입니다. 그래서 이걸 두 가지를 혼합제로 내는 게 청단이라는 거고 스티온 입상수화제라는 것은 좀 전에 설명드린 딘프로피리다즈 36번 흡집회충약에다가 즉 22번 메타플루미존 요게 이제 나방류 전문약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약을 섞어서 흡주배충과 나방류를 다 같이 듣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은 혼합제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혼합제들에 대해서는 우리 선생님들이 특별히 공부하실 건 없고 중요한 게 이제 딘프로피리다즈, 메타플루미존 이런 원재 성분을 좀 알고 단제만 알고 계시면은 이 혼합제는 회사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내놓기 때문에 그 약을 다 기억할 수도 없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혼합제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그냥 성분에 대해서만 기존에 알고 계시면은 이런 거 혼합제들이 나왔나 보다라고만 아시고 지나가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올컷 유연탁제도 마찬가지입니다. 28번하고 3번. 28번 디아마이드 계통의 나방류 약제에 탁월한 이 제품하고 3번 피레스로이드 계통. 3번은 피레스로이드 계통 접촉독에 의해서 죽이는 그리고 이게 요거 3번은 그래서 좀 효과 자체가 좀 다른 전문 약제에 비해서 효과가 좀 떨어진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하지만 접촉독의 효과를 가지고 있는 특성으로 인해서 이렇게 혼합제로 많이 개발을 하기도 합니다. 요것도 그냥 28번 하면은 가장 우리 나무사 스님들이 알고 계시는 애니충, 애니충 요거 이거 잘 알고 계시잖아요. 미국 흰불나방의 효과가 굉장히 좋은 제품. 그래서 그런 28번에다가 접촉독을 좀 보강해 놓은 약이 나왔나 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카티나 액상수화제. 요것은 응애약 두 가지를 섞어 놓은 거네요. 아사이노나피르라고 그래서 마이트키라는 상표로 팔리는데 요게 원래 단제는 20%예요. 20%인데 혼합제를 하면서 5% 줄인 겁니다. 또 페나자킨도 요것도 단제는 응애단이라는 상표로 팔리는 제품인데 10%짜리를 5%로 줄였어요. 그래서 두 개의 성분을 조금씩 줄여가지고 이렇게 새로운 약제인 걸로 이렇게 내놓습니다. 혼합제를.
그래서 이것도 혼합제이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이 이런 살충제는 금년에 나온 제품들이 대체적으로 혼합제들이 나왔다 이렇게 크게 관심을 끌 만한 약제가 없고요. 선충약이 하나 새로 나왔는데 농작물에서 주로 뿌리옥 선충에 주로 선충약제들이 많이 들어갑니다만은 우리 수목 쪽에서는 선충약을 그렇게 또 쓸 일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선충약이 하나 나왔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제초제입니다. 모뉴먼트 입제 제초제. 최근에 출시된 제초제가 알리온 플러스 그래서 인나지플람이라는 발화억제제 효과가 굉장히 좋은 제품에다가 비선택성을 섞어갖고 이렇게 알리온 플러스 비선택성 제초제를 뿌릴 때 발화억제제도 같이 넣어서 써라 하는 개념에서 나온 약제고요. 소카바 입제라고 그래서 요것은 이제 잔디밭에 요게 약효가 좀 오래 가요. 그래서 보통은 산소에 카소론, 동장군 이런 거 동계 처리를 했는데 요것은 동계뿐만이 아니고 잔디 생육기에도 마구 뿌릴 수 있는 제품이고 요 제품이 또 고사리, 이끼 이런 데 좀 탁월한 효과가 있고 띠, 띠풀에 대해서 억제 효과가 꽤 괜찮아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수목에 가까이 수목 밑에는 쓰면 안 되지만은 수목에 피해가 납니다. 수목하고 떨어져서는 잔디만 있는 데서는 장점이 있는 약재입니다. 그래서 소카바 입제 이런 게 있고 잔디로 골드 이것도 역시 두 가지 혼합제이기 때문에 이것도 크게 뭐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금년도에 나온 제품이 모니먼트 입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모니먼트는 우리 나무병원 하신 원장님들은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0.8g짜리 이렇게 한말용이 보통 시장에서 15,000원 정도에 판매가 되고 있어요. 근데 모니먼트는 장점이 뭐냐? 띠의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띠에 한 번 쳐가지고 잡을 수는 없지만은 한 번 쳐서 지상부는 죽지만은 뿌리는 못 죽이니까 또 발생을 해요. 그래서 뿌리의 영양소가 다 소실될 때까지 한 2년, 3년 계속해서 쓰다 보면은 띠를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니먼트의 가장 강점이 여기에 띠에 대한 효과가 있다.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잔디 전용 약재입니다. 그래서 요게 0.8g짜리 한 마리 있었고 골프장 같은데 우리가 대면적 쓸 때는 20g짜리가 나와 있었어요. 근데 그것은 이제 입상수화제로 물에 희석해서 쓰는 거고 요것은 입제로 그냥 그 자체로 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뿌려주는 거기 때문에 500g 1kg, 1kg가 뭐 소비자 가격이 한 2만 5천 원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입제로 이제 개발이 됐는데 요게 즉 화분가인 겨울 원년생 잡초인 세포화풀 이런 데는 상당히 특효고요. 지금 현재 세포화풀 같은 경우는 꽃이 막 피어 있는데 그런 데 특효예요. 그리고 띠에도 괜찮고 크로바에도 괜찮고 그런 특성이 있는데 서양 잔디에는 약해가 납니다. 그래서 기존의 모니먼트 기준에서 공부하시면서 이렇게 필요하실 때 입제 그냥 뭐 물에 섞어서 뿌리가 힘들 때 이 입제를 권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덩쿨킹 유제라고 요게 MCPA에다가 요게 로얀트라고 수도용 약재로 쓰는 어, 피록시펜 벤질 요게 로얀트라는 수도용 약재예요. 그래서 요거 함량이 즉 요 로얀트 보시면은 100ml에 3.75%가 들어있죠. 근데 요것은 500ml에 여기 로얀트가 0.6%니까 100ml고 500ml고 곱하기 5를 하면 6, 5, 30 이건 3%가 들어있다는 결론입니다. 함량을 계산할 때 역시 MCPA도 단제는 팜가드라고 그래서 50%짜리예요. 500ml 50%짜리인데 요건
MCPA가 10% 5분의 1로 좀 줄여놨습니다. 그래서 MCPA는 아시다시피 호르몬성 약제로 전부 수목에 피해가 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걸 5분의 1로 좀 줄여놓고 안전하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소나무나 이런 밑에서는 사용 양량이 몰리게 되면 피해가 날 수 있으니까 아, 나무에서는 좀 떨어져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치가고 덩쿨성 난방제 잡초 이런 것들을 폭넓게 방지할 수 있는 이런 제품을 하나 덩쿨킹 그래서 파만동에서 내놨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온 입상이라고 요게 또 잔디밭에 발화 억제제로 이렇게 하나 내놨습니다. 그래서 서양 잔디에는 약해가 나요. 그래서 한국 잔디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발화 억제제가 하나 혼합제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이 신제품 잠깐 설명했는데 벌써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 제가 좀 말을 빨리 하겠습니다. 이제 이제 금년도에 또 처방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처방을 금년에 뭘로 할까? 제가 아주 다 줄여가지고 그냥 핵심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6년 추천 용수목보호제, 또 사례별 추천 약제, 종합방제 추천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릴 건데 첫 번째 약재 선정할 때 소화제 쓰지 마시라고 제가 매번 합니다. 액상의 제형들을 활용하시라는 거고요. 그 살균제도 보호용은 쓰지 마시라는 거고요. 보호용은 농민들처럼 약을 수시로 뿌리는 사람들이 하는 거고, 우리는 어쩌다 한번 뿌리니까 직접 살균제. 이런 약재들이 지금은 이런 좋은 제품들은 카피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가격도 싸요. 그래서 병원들이 쓰기에도 적합합니다. 효과도 좋고 오래가고. 그다음에 이제 쓰실 때는 반드시 살충제들을 그래서 살충제의 특성이 있어요. 1번부터 36번까지 참 특성이 있는데 어떤 이게 응애약인지 흡주배충이 되는지 그리고 나방류에 되는지 이런 것들을 검토해 가면서 중복되지 않게끔 약제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그러면은 금년도 추천 수목보호제 첫째는 종합살균제, 우리 병원들이 가장 일반적으로 지금 약을 선택할 때 살균제만도 뭐 천여 좀 뭐 넘는데 그 중에서 뭘 쓸 거냐? 이게 보호용은 안 쓰지 마시고 직접 살균제, 효과 좋은 살균제 이런 제품 제가 골랐어요. 그래서 딱 스트로 이루는 게 트리아졸게. 농민들은 병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당균류 전문 약제도 하나, 탄저병 약제도 하나, 막 이렇게 살균제만도 두 개, 세 개를 막 섞어 쓰기도 해요. 그렇지만은 우리 병원들은 이런 약제 중에서 어느 하나만 쓰면 돼요. 살균제를 두 개 쓸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효과가 좋다고 하는 스트로비루린 계통의 피라클로스트로빈 요게 갖다가 소나무 입마름병에 등록이 돼 있죠. 그래서 처방하기도 편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피라클로스트로빈 입상 상표로는 이렇게 카브리오 A 금탄, 원추, 돌파, 흥행탄 이게 카브리오 A에 비해서 밑에 써진 것들은 가격이 3분의 1 정도로 쌉니다. 카브리오 A는 브랜드 품목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가고요. 그래서 이런 제품들 소나무 입마름병에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처방하신다든지 아니면은 스트로비루린 계통에서 가장 원조격인 가족시스트로빈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이 스트로비루린 계통이 탄저병부터 시작해서 난균류까지 다 잡아요. 그래서 노균까지 다 잡기 때문에 요거 하나 처방하시면은 이제 애지간한 병들은 다 잡을 수 있다. 곰팡이에 의한 병들은 효과가 대단히 좋다 해서 이 두 가지를 골랐고요. 트리아졸 계통에서 헥사코나졸, 테부코나졸 요 한 두 가지. 그 다음에 안 써져 있지만은 물론 디페노코나졸, 메트코나졸, 이런 뭐 플루킨코나졸 이런 트리아졸 약제들이 좋은 게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좀 가격이나 그런 걸 좀 고려해서 헥사코나졸, 테부코나졸 이런 제품들 중에서 선택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식엽성. 식엽성 나방류 중에서 나방류 전문 약제, 누론, 주론 하는 거 있죠? 이게 15번, 누페누론. 요게 나방스타, 자주포, 패시브 뭐 이런 상표들로 공급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18번에 자이드, 이제 15번, 18번은 탈피, 탈피에 관여를 한다 할지, 아니면은 요게 이제 결국은 이 15번, 18번은 곤충 생장 조절제라고 해요. 그래서 해충이 유충 단계에서 나방류가 유충 단계에서 탈피를 한다 할지 키틴 합성을 못하게 한다 할지 여기에만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친환경적인 농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5번, 18번 이런 거 미믹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즉 미국 흰블라방에 상당히 이렇게 등록이 8,000배인가 제가 좀 기억을 좀 가물가물합니다만은 그렇게 등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가격대도 맞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권하고 뭐 6번 에마맥틴 벤조이트 이것도 뭐 대단히 에이팜이라는 상표로 모든 전국의 농약사 농협이 다 팔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너무나 좋은 약이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제트팜, 코어난 이런 뭐 이제 카피들이 이제 나와서 같이 팔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애니충. 이건 우리 나무병원 하시는 우리 원장님들이 잘 많이 하실 거예요. 스님들이. 애니충 뭐 미국 인블라바에 10,000배로 등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요게 100ml짜리가 원래는 1톤용인가 돼요. 1톤용인가 되는데 어렸을 때 흰불나방이 아주 작을 때는 그렇게 10,000배로 써도 되지만은 흰불나방이 막 심할 때는 그 2배량으로 올려서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방류 중에서는 이런 제품들을 좀 골라서 쓰시면 좋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흡집성, 빨아먹는 해충들, 이런 것들은 4번 계통의 티아클로프리드, 이미다클로프리드, 클로치아니딘, 설폭사플로르 이런 것들이 다 4번이거든요. 그리고 플로니카미드 이게 29번이에요. 그래서 이런 29번이나 아까 36번 딘프로피리다즈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거는 이제 제가 좀 권하기에 너무 고가라서 지금 안 권하고 있습니다. 흡집성은 이런 제품들이 워낙 이제 좋은 제품이고 그래서 그 중에서 특히 티아클로프리드는 꿀벌 4번 중에서도 꿀벌 독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티아클로프리드 이런 것들로 꿀벌 독성이 문제가 될 때는 이런 걸로 이렇게 선적 이런 4번 스펙트럼도 넣고 그래서 이런 제품 중에서 흡집성 해충약을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어, 이게 13번 중에서 칼립소라는 게 있어요. 클로로헤나피르. 클로로페나피르가 이게 뭐냐면은 소나무 응애에 등록이 돼 있어요. 소나무 응애에 등록된 약재 두 가지. 클로로헤나피르하고 아미트라즈. 사실 이 아미트라즈는 농민들은 거의 안 써요. 이 응애약을 거의 안 쓰는데 옛날에 소나무 응애에 등록을 해놨기 때문에 우리 병원들은 처방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제품도 씁니다. 그래서 응애약으로서는 이렇게 클로로페나피르, 아미트라즈, 그리고 이제 응애약으로서 또 굉장히 올스타 하면은 농민들이 응애약으로 굉장히 아주 유명한 약재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들도 많이 싸졌고 하니까 응애약재도 이렇게 뭐 한 세 가지. 그 다음에 이제 이 모벤토, 모벤토라고 그래서 스피로테트라멘. 요것은 응애뿐만이 아니고 깍지벌레 진딧물까지 괜찮아요. 그래서 요것도 굉장히 좋은 제품이니까 응애약 이렇게 한 네 가지를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클로로페나피르는 이게 갖다가 클로로페나필 유제는 해양목 명나방에도 등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요게 13번인 이 클로로페나필은 응애하고 나방류를 같이 잡는 굉장히 좋은 제품입니다. 그래서 즉 우리가 종합방제를 할 때
응애 나방류를 같이 잡는 약재면은 이게 전문 약재가 들어가면은 흡집해충약만 하나 넣으면은 해충은 다 깨끗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품이 굉장히 좋은 제품이다. 그래서 13번을 적극 추천하고요. 이 모벤토, 이게 스피로테트라메또, 깍지벌레 진딧물 이럴 때 굉장히 좋다. 그래서 또 깍지벌레 전문 약재들을 다 아시다시피 몇 번 설명을 드렸지만은 대부분이 다 이 부프로페진 혼합제들입니다. 부프로페진 혼합제들인데 그래서 부프로페진에다가 주로 4번을 섞어 넣죠. 부프로페진에다가 티아맥툭산 4번, 부프로페진 티아클로프린 이것도 4번, 아스타인프리도도 4번. 그래서 4번과 부프로페진이 섞여져 있는 깍지벌레야. 물론 다른 것들이 아미트라지에 부프로페진이 이렇게 섞어진 것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것이 들어가면은 약효가 떨어지도 4번에다 부프로페진이 들어가 있는 혼합제가 깍지벌레 약으로서 굉장히 유효한 약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세 가지를 제가 골라서 추천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양제나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특히 관목류, 그 철쭉, 회양목, 뭐 조팝나무 이런 관목류들은 비료 주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걸 뿌릴 때 그리고 또 겨울철 지나고 이른 봄에 처음에는 좀 동해를 받은 상록수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영양제도 이럴 때는 때때로 필요하다. 그래서 즉 해조 추출물 광합성을 촉진하고 동해를 이제 예방할 수 이제 회복할 수 있는 이런 영양제들 그리고 칼슘, 마그네슘 뭐 이런 제제들 아미노산 제제들 이런 영양제들 추천하고요. 그리고 약을 쓰실 때는 전착제를 쓰시거나 반드시 근데 전착제가 문제는 소포 효과가 없어서 막 거품 나고 직원들이 작업자들이 좀 힘들어합니다. 그럴 때 기능성 제품들이 있어요. 시너지 더블, 마쿠피카 뭐 등등 여러 이런 기능성 제품들이 있는데 이런 기능성 제품들도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사례별로 처방 추천 약제, 병해충을 종합방제할 때는 4종을 혼용 처방한다 그러면은 응애약, 식엽성, 흡즙성 이렇게 즉 이제 제가 이렇게 조합을 몇 개를 짜봤어요. 이게 저희 병원에서 주로 하고 있는 4종 혼용 처방입니다. 그래서 응애약으로 이게 굉장히 좋은 싸고 좋은 야바맥틴 그다음에 또 뭐 저 나방류로서 효과가 좋은 에마맥틴 그다음에 흡집해충을 광범위하게 든 티아클로프리드 이런 것들에다가 살균제로서는 헥사코나졸, 트리아졸 계통의 약을 하나 이렇게 4종 아니면 3종으로 좀 줄여가지고 해야겠다. 예산 때문에 좀 줄여서 가급적 처방하고 싶다. 그러면은 소나무 응애에 등록되어 있는 이 클로르헤나피를 선택하는 순간 나방류는 추가로 처방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흡집해충약, 그 다음에 살균제. 살균제도 피라클로스트로빈 이렇게 써놨습니다만은 트리아졸계를 하나 넣어도 되고 이렇게 됩니다. 3종으로 처방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 친환경으로 할 때는 세레나데 야소라는 게 이게 농약으로도 등록돼 있고 친환경으로도 등록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라 이게 해충으로서 하나충사 골드 유기농업 자재입니다.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흰가루병, 우리 수목이 특히 흰가루병이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지모엠제라고 그래서 이게 유황 80%짜리예요. 그래서 중국 단풍이나 사철나무나 이런 데는 이런 거 해주시면은 흰가루병이나 이런 데 괜찮고 총각충 뭐 이런 것도 역시 에, 즉 유기농업 자재로 등록이 돼 있는 겁니다. 세균병이 발생하면은 이제 모건암 같은 경우 특히 이제 검은 가지 마른병 뭐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 금방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그럴 때는 반드시 항생제가 들어가줘야 돼요. 그래서 세균이 나왔을 때는 여기다 추가로 항생제를 써 주시면 되고요. 드론 방지할 때도 종합 방지하고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드론 방지하는 거 우리가 아, 즉 우리는 막 20m, 30m 소나무 장성들 이런 걸 방지하다 보니까 스카이를 타고 방지하든지 아니면 드론 가지고 방지를 해야 되잖아요. 이럴 때 쓸 수 있는 조합을 제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료가 다 공급될 테니까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 흰불나방도 이렇게 처방을 할 때 일반적 처방
하나만 가지고 처방을 할 때, 이런 제품들, 또 이와기 피해가 심할 때, 잔여력을 늘리고자 할 때, 그럴 때는 아까 제가 얘기한 15번, 18번, 이런 것들, 즉, 곤충의 탈피나 키틸 합성에 저해하는 것을, 그런 약재들을 같이 섞어주면은, 약효가 굉장히 오래 갑니다. 그래서 심할 때는 약을, 우리도 미국 히말라야바이 막 심해가지고 뒤늦게 방지하고자 할 때는 이렇게 한 두 가지씩을 섞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깍지벌레. 깍지벌레는 요게 전부 다 밀랍을 뒤집어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걸 고착을 풀고 움직이는 시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5월 하순 6월 초 이 무렵에 지네들이 기어다니면서 교미도 하고 이럴 때 이 시기에 집중적인 방제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 흰물라방은 한 번 치면 끝나요. 하지만은 깍지벌레는 한 번 쳐가지고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전문 약재를 한 두 가지 정도는 섞어서 그리고 방제 횟수도 2회 이상 이렇게 처방을 하시는 것이 깍지벌레의 중요한 점입니다. 특히 겨울철에 이제 동계철이 또 독립수 나무 한 그루 이렇게 있는데 약 뿌리기 힘들다 이럴 때는 4번 계통의 약재들 이미다클로프리드 잎제나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밑에 토양에다 주고 물을 이제 비가 온달지 그러면은 뿌리로 흡수돼서 그러면 밀도를 상당히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깍지벌레 이렇게 잎제도 처리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수목을 이식하고 뭐 이럴 때 토양 살균 살충제 이런 것들도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온장에 염류 집적 뭐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세 회복 요것도 한번 뭐 쭉 읽어보시고 궁금하신 것은 저한테 전화를 주시면은 제가 따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잔디밭이나 지우류, 위생해충, 이런 것도 다 이렇게 정리를 해놨고요. 가장 중요한 게 반드시 수목에는 약을 뿌릴 때 보조제가 반드시 들어가줘야 된다. 즉, 뭐, 시너지 더블 같은 뭐, 전착, 소포, 뭐 이런 효과를 낼 수 있는 제품 아니면은 일반적인 전착제라도 반드시 꼭 써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종합방제를 추천하는 걸 제가 한 네 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또 성분만 자꾸 얘기하면은 좀 감이 잘 안 오니까 이렇게 아예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살균제로 카브리오 A 뭐 이런 피라클로스트로빈 이런 거 하나 넣고 응애 나방류를 같이 방지할 수 있는 거 흡집성 해충들을 광범위히 잡을 수 있는 거 티아클로프리드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겨울철이 지났으니까 맨 첫 번째 방지에서는 통해를 회복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영양제 약효 증진제 이렇게 한 다섯 가지 정도를 혼용해서 뿌리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역시 살균제 트리아졸계를 하나 넣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벤토 요것이 역시 응애하고 흡집해충을 같이 냅니다. 그래서 응애하고 흡집해충이 같이 되니까 부족한 건 나방류가 부족하니까 6번 계통의 나방류 이런 걸 하나 넣어서 이렇게 두 번째 안을 짰고요. 세 번째 안은 스트로비룰린 계통의 이제 뭐 아족시스트로빈 이런 살균제를 하나 넣고 또 응애약으로서 이제 소나무응애에 등록된 이런 마이센 뭐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진딧물약 요 29번 이 플로니카미드도 꿀벌 독성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방류인 미미 뭐 이런 것들로 이렇게 이제 세 번째는 보통 이제 한여름 정도 될 것 같으니까 엽소를 좀 예방하는 칼슘, 마그네슘 이런 거 세포벽을 강화해 줄 수 있는 이런 영양제를 섞어서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번째는 네 번째도 역시 트리아졸계로 이렇게 바꿔서 이런 것들을 하나 살균제를 넣고요. 응애약으로서 이제 뭐 이게 올스타, 아바믹틴 그리고 진딧물약으로서 4번 계통의 약제 뭐 이런 거 크로스, 이미다클로프리드 그 다음에 나방약으로서 이제 이wak이 넘어서 가장 임블라방이 좀 피해가 심할 때니까 가장 효과가 좋을 수 있는 좋다고 느끼는 28번 계통의 애니충
요런 거, 그다음에 이제 영양제도 필요하면 이렇게 좀 아미노산 정도 저렴한 영양제를 넣으시면 될 것 같고요. 요렇게 해서 한대 4회 방제 정도로 제가 한번 이걸 스케줄을 요걸 지금 한번 제품을 짜 봤습니다. 제가 요 뭐 시간이 1시간 정도인데 벌써 55분 다 돼서 이렇게 해서 제가 준비한 자료를 너무 많이 준비해서 말이 빨라서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네, 찬찬히 읽어보시고 궁금하신 것은 또 저한테 따로 전화를 주시고 하면은 제가 추가로 설명을 잘 해드리겠습니다.